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면접 시험도 시험이다. 예, 면접도 시험이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생각할 때는 면접 시험 그러면 그냥 뭐 통과 의례적인 거. 예, 그냥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작년, 재작년 뭐 면접이 너무 고민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냥 하면 된다. 그러나 이제 작년부터 약간 기조가 좀 변경된 게 그런 거예요. 면접이 약간 강화가 된다 하는 거. 예, 강화가 됐다. 실제로 이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미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미흡이 뭐냐? 자, 일단 면접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면접은 다른 건 뭐 둘째치고 채점. 네, 우리가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1배수부터 1.5배수까지 이렇게 선발하죠. 이 배수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겠지만 가령 10명을 원래 선발하는데 필기 합격자는 12명, 13명, 15명. 그게 1배수 10명이면 1배수겠죠. 근데 11명이면 1.1배수, 15명이면 1.5배수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뽑습니다. 필기시험에서. 원래 선발하려는 인원보다도. 그러나 면접 보고 나서 최종 합격자에서는 원래 뽑는 사람 10명만 뽑는 거예요. 그럼 1.1배수, 2배수, 3배수 할 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필기는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면접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예,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이제 필기 면접인데 이 면접의 채점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면접은 우수, 보통, 미흡 이 세 가지 단계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 우수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미흡은 무조건 탈락이에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 채점표가 나와 있어요. 면접 시험에 보면 채점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면 우수, 뭐 몇 개면 뭐 미흡 이런 게 있어요. 뭐 상중 하로 나눠져 있고 구체적인 건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차피 채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면접을 해야 되는 사람들, 면접을 받아야 되는 수험생의 입장이니까 그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 우수를 받으면 무조건 합격이고 미흡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 필기시험 점수는 우리가 공개해주죠. 근데 면접시험 점수는 공개해주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자기가 예상하는 거예요. 난 점수가 되게 낮았는데 합격했네? 우수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점수가 높았는데 떨어졌네? 미흡 받았나?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아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걸 좀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면접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답니다. 면접 탈락은 원래 미흡을 받은 분들이 면접 탈락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미흡이나 우수를 받으면 재면접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심층 면접이라 그래가지고 재면접을 할 수도 있다. 꼭 한다는 아닌데 할 수도 있다. 그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잘했길래 이 사람은 우수를 줬나? 혹시 감독관들 둘이서 뭔가 둘이나 세 명이서 짜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얼마나 얘가 못했으면 미흡 받았을까? 그래서 재면접을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재면접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올려줬죠. 뭘로? 보통으로 올려주죠. 자, 보통 우리가 대부분 받는 건 보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이 되다 보니까 자, 필기시험 점수, 면접시험 점수라고 돼 있죠. 자, 면접은 똑같죠. 보통으로. 그잖아요. 면접 똑같이 보통이잖아. 그러면 뭘로 이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겠어요? 바로 필기시험 점수예요. 근데 먼저 더 많이 뽑아놨죠. 1배수, 1.1배수, 1.2배수, 1.3배수. 그 중에 우수를 받지 않으면 점수가 뒤쪽에 있는 분들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면접 가서 대충 해도 합격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다는 거. 자,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5과목 지정이 됐죠. 이로 인해서 뭐가 많이 생겼냐면 실질적으로 동점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동점자.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 필기 합격자가 보통 1.5배수를 선발했는데 동점자가 많다 보니까 좀 앞에서 끄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3배수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는 1.3에서 1.4배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국 1배수 밖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 뽑을 수는 없어. 그런데 만약에 면접까지도 동점이 되면요. 보통으로 다 같이 동점 맞으면 1.3배수까지도 선발합니다. 그냥. 동점자는 다 합격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 점수 똑같고 면접 점수 똑같으면 동점자들 전부 다 합격시켜버려요.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1.5배수까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아마 좀 앞으로 땡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선배들 얘기는 그거죠. 면접? 야, 그냥 가서 하면 돼. 뭘 연습을 해, 힘들게.
그냥 가서 해. 아는 거 얘기하고 와.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런 자신감 필요하다 막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네, 그건 아니에요. 왜? 나랑 같이 면접 보는 다른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면접 학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 인강도 생겼고 예전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거 안 하고 갔어요. 그냥 가. 뭐 합격이네 뭐 이러고 갔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만큼의 수준은 안 되더라도 학원 다니고 이런 비용이 들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학원도 조기 마감이 돼가지고 잘 등록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면접 스터디야. 면접 스터디는 말 그대로 공수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가 좋아질 수는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학원에 간다고 해서 퀄리티가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면접 이 발표 면접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떤 단기간에 대단한 스킬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말을 계속 해본다거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빨리빨리 이렇게 방송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빨리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어떤 지금 앞에 있는 원고는 있긴 하지만 이건 아까 써놓은 글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에 없는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응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렵죠. 그 어려움이 어떻게 되냐 표정 같은 걸로 나온단 말이죠. 뭘 물어봤을 때 딱 전곡을 찔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소위 어르신들이 왜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야 친구 데리고 와봐. 내가 보면 알아. 이제 그런 것들이 면접에서도 약간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는 면접은 사람을 그냥 단순히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목들을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더 물어봐야 되겠다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수 보통 미흡이 나오는 건데 그냥 넉놓고 있다. 그냥 가면 된다. 뭐 쓰레빠만 신고 가지 마라. 뭐 옛날 얘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쓰레빠만 안 신고 가도 합격한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미 미흡이 나온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직 면접이 조금 더 강화가 돼 있죠. 뭐 5분 스피치 이런 것도 있고 뭐 조별 뭐 발표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같이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냥 뭐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필기 시험은 참 연습 많이 하고 가죠. 문제도 풀어보고 뭐 기본서도 달달달 외우고 이러는데 왜 면접은 그냥 쉽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이제 준비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요즘 많이 면접 스터디 많이 합니다. 서로 뭐 요즘 이제 정보력들이 좋으니까 어떤 정보력 좋은 사람이 모아요. 모으기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카더라 통신 온갖 카더라 통신을 다 이제 섭렵해가지고 이런 질문 하더라 저런 질문 하더라 또 질문했던 게 어떤 카페 같은 데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죠. 서로 발표해가면서 서로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다. 물론 전문가 있으면 이런 거 잘못됐다 이렇게 됐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면접이 우리가 사기업 면접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사기업 면접은 완전히 진짜 면접만으로 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량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공무원에서는 뭐 요식행위라고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가든지 스터디를 가시든지 거울 보고 혼자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울 보고 내가 표정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이상한 표정 짓지 않는가.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얼굴 찡그리는 분 있어요. 무조건 다른 사람 얘기하면 막 얼굴 찡그리고 그게 이상한 버릇이 들어서 그래요. 독서실 같은 공부할 때 누가 떠들잖아. 그럼 딱 째려보거든. 이런 게 그냥 버릇이 돼버려서 그래요. 알게 모르게 자기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울을 보든지 뭐 요새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 녹화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방송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근데 안 고쳐져. 누가 고쳐주라 그러면 고칠 거야. 근데 개인 방송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죠? 막 거슬리는 소리를 하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버릇이란 말이에요. 그걸 없애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자기 욕을 안 하는 것 같은 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녹화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제는 거울 뭐 옛날 얘기고. 그다음에 가족들이라도 앉혀놓고 좀 얘기해봐야죠. 창피하지, 부끄럽지. 그게 진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전에 가면 창피하고 부끄럽죠. 잘 모르겠죠. 당황스럽죠. 근데 가족이라 그러면 그래도 내 편이잖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면접 스터디 가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는데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면접 스터디 하다 또 서로 싸웁니다. 왜? 서로 경쟁자야.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학원, 면접 책, 뭐 면접 인강. 예, 내가 진짜 절실해. 난 꼭 합격해야 되겠어. 하면 비용적인 문제가 생기죠. 해야 된다. 예, 특히 이제 재시생들, 떨어졌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필기 합격까지 했는데 최종 합격 떨어지신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트라우마가 약간 있다. 면접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리고 마치 면접에 떨어뜨린 것 같아. 자기는 점수가 낮다는 생각을 안 하고 면접에 떨어졌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가야죠. 확실하게. 물론 이제 학원을 가거나 뭐 이게 뭐 인강을 듣거나 이게 100%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100%면 다 가야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보는 거랑은 다른 얘기야. 이거 외워, 이거 외워서, 이거 외워서 시험에 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예상이 불가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 태도가 어떤지. 그래서 주로 자세 교정이나 태도, 그 다음에 말할 때 빨리 얘기해, 천천히 얘기해. 막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수달 떨어요. 제가 보통 면접 가면 그럽니다. 예전에 면접 가서 상대방을 이기고 와요. 상대방 팀장을 막 이기고 와요. 내가 잘났다 이거죠. 근데 그건 마이너스야, 사실은. 마이너스지. 자기보다 잘난 사람 뽑고 싶지 않죠, 절대로.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숨 넘어가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너무 전문가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물어보는 영역만큼만 답을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다 어디로 가요? 3000%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난리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결하게 의도에 맞게 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학원이 가장 좋겠죠. 뭐 거기서는 이제 지도를 해주니까. 근데 이제 비용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되냐? 꼭은 아니다. 근데 내가 너무 아무한테도 한 번도 발표도 안 해보고 어디 가면 땀 짤짤 흘리고 너무 힘들어. 가야 돼. 가야 돼요. 뭐 때문에? 합격하려고 가는 겁니다. 꼭 가란 얘기는 아닌데, 근데 나는 평소에도 발표도 많이 해봤고 그래. 대학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도 뭐 선생님 뭐 발표 잘해. 뭐 굳이 꼭 가야 돼요? 내가 생각만 잘 정리하면 되죠. 이런 분도 있고 세상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소심해. 이런 분들은 누군가 지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면접 이거 별거 아니다. 그건 이제 자신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 얘기고요. 이제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의 한 과정이고 갈수록 강화시킨다. 이제 앞으로는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국가직 합격하시고 지방직 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직 보시는 분들은 야, 면접도 어떡하냐. 아니에요. 일단 필기시험 합격이 먼저입니다. 필기시험 합격 못하면 영원히 면접은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시험도 안 봤는데 면접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때 돼서 그때부터 하면 돼요. 첫날 시험 보고 6월 18일 날 시험 보고 성적 매겨보면 압니다. 합격할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대충 점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국가직 면접이 지방직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전주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해야 돼요. 근데 면접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0시간씩 할 게 있나요? 면접 준비를. 한두 시간.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잘 얘기할 수 있게 잘 정리돼서 질문을 잘 듣고 기가 나쁘신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가 나빠가지고. 귀가 안 들린다는 얘기 아니야.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 맨날 흩어들어.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데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도 고쳐야 돼요. 정확한 의도가 뭔지를 빨리 파악한 다음에 얘기하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사기업 면접에도 그 얘기 합니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콘텐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좋은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뭐 얼굴 예쁘고 뭐 머리 예쁘게 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 내가 뭘 보여줄 건지, 내가 상대방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건지. 그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죠. 그렇다고 뭐 반바지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면접에서. 그죠? 문신 막 팔에.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핵심은 콘텐츠다. 그래서 뭐 2명, 3명씩 모여서 하시던가 해서 면접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본인 거 녹화를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과감하게. 근데 유튜브에도 올려봐요. 이렇게 면접하는데 어떠냐? 그럼 사람들이 댓글도 달아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